난쟁이증과 쇠약함을 가진 사자 새끼, 정말 끔찍한 인생이야. 사자 새끼는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에게 모성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컸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도 그를 멀리했다. 그가 열광적으로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다가가자 상대방은 너무 게으르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유 수유를 원할 때마다 엄마 사자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한 방울의 우유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사자 무리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걸어다니는 게 농담 같아 보인다. 앞 테이블은 다리를 지탱할 수 없어요. 바른 길을 가다가는 반드시 길을 잃게 마련이다. 트랙터처럼 도로 위로 손이 미끄러지다. 강력한 사자들에게 그것은 큰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어린 수컷 사자. 그 사람을 장난감처럼 대하다. 손에 든 사자 새끼들 남동생 같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황이 도구 같은 거야. 사자 새끼를 때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상 악화 다음 날 사자 새끼는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린다. 이때 사자들은 물웅덩이 옆에 멈춰서 물을 마셨습니다. 해안에 있는 사자 새끼 나도 물속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만 웅덩이 옆 지형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물속에는 악어가 숨어 있습니다. 사자 새끼가 굴러 떨어지면 반드시 죽는다. 암사자는 상황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자는 가장 비옥한 영토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남루 국립공원에서 6km 이내 잘 방어된 영토 수컷 사자. 2마리의 감독하에 수컷 사자는 매일 자신의 영역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포효하다 모든 곳을 떨게 하다. 좋은 땅을 기반으로 사자 무리 한 마리는 사자 14마리를 부양할 수 있다. 미성숙하다. 건강한 사자 새끼 6마리도 있어요. 오직 사자 새끼 롬만이 미성숙했습니다. 존재는 거의 0이다. 이것은 짐승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날 사자는 강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영역을 순찰합니다. 사자 무리가 다 떠났을 때 존은 자신이 또다시 소외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으로 가득 찬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늦어버린 존은 어머니를 부르는 향기를 따라갔다. 존이 자신의 위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 치타 한 마리가 소리를 듣고 여기로 왔습니다. 치타는 존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죽이기로 결심하다 먹이가 앞을 지나가더라도 또한 산만하지 않다. 어린 사자 새끼 존은 이전에 치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두려움은 신체를 의식을 잃게 만든다. 즉시 무너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귀 옆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마 형이 방금 여기 지나갔어요. 그것은 표범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표범을 쫓아냈습니다. 존은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마는 그것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존은 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전원 장면, 프라이드 속의 미성숙한 수컷, 사자몰이 영양, 갑자기 뒤에서 젊은이들의 부름이 들렸다. 존이 예상치 못하게 발견하다. 저는 정말 저 큰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대편은 바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컷 사자는 본질적으로 새끼를 사냥합니다. 특히 그들이 반항의 시대에 있을 때 매우 못된 그들은 마지막 사냥에서 7번이나 졌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을 곳이 없다. 이제 샌드백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게 더 무섭다는 걸 깨달았거든. 죽을 때까지 놀 수도 있었지만 계속 도망쳤어. 그들은 더 흥분한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 게임이에요. 그들은 존이 놀림을 받으며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암사자가 그를 제때에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존을 자신의 몸으로 꼭 감싸 안았다. 어린 수컷 사자가 장난감을 달라고 찾아올 때 엄마 사자 너무 화났어. 수줍은 이 부주의한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가르쳐라. 이때 사자 암컷은 아직도 존에게 약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사자 암컷은 존이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약했어. 바람에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마른 몸. 그는 형제들을 맞이하기 위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를 공기처럼 대합니다.
이 순간 사자무리 전체의 섬세한 분위기가 스며든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가 모유 수유를 다시 하고 싶어 할 때 사자 암컷은 당연히 혐오감을 느꼈다. 존은 그녀 집에 가서 우유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유 수유를 끊었어요. 이는 사자가 초원의 왕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다 어떤 엄마들은 기형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제 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부족원들의 그는 사자들을 따라 절뚝거리며 계속 걸었다. 그러나 사자들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매우 빨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존은 광활한 황야를 홀로 걷고 있었다. 사우스 리버 아름다운 로고도 그것을 애원하는 듯하다. 그의 다리 부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를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만든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는 결의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계속 걸었다. 사자 암컷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은 물을 마시러 물가로 왔습니다. 존 역시 공황 상태에 빠진 정신을 따라 강둑으로 향했다. 물속에 악어가 숨어 있지만 하지만 당신은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엄마 사자는 위험을 느끼고 즉시 으르렁거리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존에게는 아래로 가는 길은 끝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다. 암사자가 존에 대한 모성애를 일깨우다. 그녀는 악어의 주의를 돌리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암사자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존이 물을 마신 순간 아직도 꿈처럼 당황하다. 그는 잠시 망설인 후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사자 암컷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밤부터 지금까지 드디어 우유 한 모금 마셨다. 배불리 식사 후 존 더 라이언스 스텝. 하지만 그 순간 가슴 뭉클한 장면이 등장했다. 형이 돌아와서 그를 기다렸다. 계속해서 다른 많은 형제들이 멈췄습니다. 온 가족이 그를 돌아볼 때까지. 작은 갈매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는 목욕하는 동안 사정을 했습니다. 동생이 와서 보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상어의 입에서 탈출하기도 힘들다. 매형도 급히 달려갔어. 매우 불행하다. 이 상어가 다시 뛰어들게 하세요. 맹금류를 낙답하다. 밑에서 소동이 일어나다. 유치하게 공격적인 상어 고래의 이쑤시개가 되다. 오늘의 주인공은 심해입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물고기. 그의 못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지역의 물고기는 모두 그의 아내들이다. 그의 아내의 눈에 그는 위험 있는 왕이다. 그는 항상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아내 중 한 명이 그의 청혼을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세상을 뒤흔드는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며 곧 아내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녀의 머리는 점점 커졌다. 몸이 남성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잠깐만 그녀는 완전히 수컷 물고기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그녀의 전 남편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회상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의해 주세요. 두 왕이 키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경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중 두 개의 격렬한 숨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늙은 왕은 억압을 받았고 불행히도 끔찍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는 영토에서 추방되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적이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왕이 태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암컷 물고기의 몸에는 항상 수컷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지요.